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0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척결을 전면에 내세운 친대한민국 애국 세력의 신당 창당이 본격 궤도에 올라섰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대표의 민경욱 전 의원을 선출했고 중앙선관위에 당명을 접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당명은 당초 추진한 부정선거 척결당이라는 당명이 선관위에 의해 불어대 가칭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이란 당명으로 선관위 접수를 마쳤습니다. 당명의 약칭은 공명선거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이란 전체 당명이 너무 길고 다소 생뚱맞지 않느냐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공명선거란 부분은 신당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가가호호와 대한당이란 표현은 좀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언론인의 특성상 궁금해서 후속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취재 결과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이란 다소 생소한 당명이 나온 나름대로의 비밀과 의미가 이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당명에 부정선거 척결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명선거로 바뀐 부분은 추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척결이란 표현에 엄청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허용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가호호란 단어는 왜 들어갔을까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민경욱 당대표는 공식적으로는 집집마다 공명선거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의미로 새 당명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민 전 의원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체적 진실의 절반만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나서는 정당 수는 무려 50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 투표 용지만 해도 엄청나게 긴 용지가 될 게 확실시됩니다. 당연히 순번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잊혀지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그러면 투표 용지에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순번 순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현재 원내 의석을 지닌 정당의 경우 의석 순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원내 정당의 순번이 모두 정해진 뒤에 원내에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들은 당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부정선거 척결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의 당명 전반부에 가가호호란 표현이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시겠지요. 아마 웬만한 장명 능력이 없이는 가가 두 번이나 겹치면서 시작되는 가가호호보다 앞순번에 오는 정당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 출범하는 약칭 공명선거당, 정식 명칭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은 원외 정당 중에는 가장 앞순번을 배정받아서 유권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당명의 후반부에 있는 대한당은 또 무엇일까요? 이는 이번 공명선거당 창당 방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완전한 제로베이스에서 신당을 창당하려면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반면 이미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 정당에 참여해 당명과 당대표, 당정강을 교체하는 등 재창당 형식으로 사실상의 신당을 만들 경우 번거로움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은 바로 제로베이스의 완전한 신당 창당 방식이 아니라 이 후자의 방식, 다시 말해서 기존 정당의 인수 및 환골 탈퇴식의 재창당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운 정당 출범 움직임을 권순할TV가 처음으로 단독 보도할 때도 아마 현실적으로 제로베이스 방식의 신당 창당보다는 이 같은 기존 정당 인수 후 재창당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권순할TV를
꾸준히 시청하시는 구독자들은 그 방송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약칭 공명선거당 출범은 민경욱 전 의원이 대한당이라는 기존의 등록 정당에 입당해서 대표를 맡고 당명을 변경한 뒤 본격적인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운 정당으로 출범시키는 식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대한당은 지난 2015년 진리대한당이란 이름으로 창당한 뒤 2019년 당명을 대한당으로 바꾼 군소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의 재창당을 통해 선거정의 실현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으로 완전히 변모하는 것입니다.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이라는 당명의 후반부에 대한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은 바로 이런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척결 정당의 공식 당명이 다소 생소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약칭 공명선거당인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이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원내 정당으로의 도약이 가능할지 참으로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애국세력의 중앙선관위 앞 공명선거 촉구 릴레이 집회 사흘째인 오늘 육군 3사 구국동지회 신기훈 명예회장이 발표한 중앙선관위 개혁 촉구 성명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기훈 명예회장은 권순할TV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인사말과 함께 오늘 발표한 성명서 전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신기훈 명예회장은 우선 인사말을 통해 권순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육군 3사 구국동지회 명예회장 신기훈입니다. 늘 존경하고 올려주시는 영상 예청하고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입니다. 널리 전파해서 부정선거 방지와 선관위 개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3사 2기로 임관해서 23년 군생활 후 광운대학교 예비군 연대장으로 취임하면서 육군 중령으로 희망 전역하고 18년간 주사파 척결을 위해서 예비군 연대장과 취업정보실장을 겸무한 후 정년퇴직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 전군 최초 시국성명서를 발표하여 13개 전군 구국동지연합회를 결성케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전체 국회의원 휴대폰 번호를 입수하여 중요 민심을 전달하고 천여개 단체 SNS망에 슈퍼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기훈 명예회장이 중앙선관위 앞에서 발표한 중앙선관위 개혁 촉구 성명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성명서 분량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일부 내용은 중략하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개혁 촉구 성명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 오늘 우리는 위원장님께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신 당신의 인사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선관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직무 중인 중앙선관위 앞에 전군 구국동지연합회의 릴레이식 집회 3일차로 육군 3사 구국동지회 회원들이 모여서 작은 목소리가 아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성명서를 모아서 별도로 전하고자 합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크게 듣겠다고 하셨으니 성명서를 공손히 받아 정독하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선거관리 개혁을 통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고 1963년 창설되었습니다. 라고 인사말씀 첫머리에 선관위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묻습니다. 22대 위원장으로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개혁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부분의 뒷부분은 생략하고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입법부에 요청한 내용은 근본적으로
선거를 2번 하게 되는 방식인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고 당일투표 현지 수개표 방식으로 전자개표기 조작의 위험성을 배제한 대만과 독일 방식의 선거법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도록 20만 국민 동의하에 3건의 국민청원을 국회 행안위에 심의 회부되었으나 3년이 지난 시점인 임기 종료 3개월여 전인 지금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아서 대검찰청에 22명 행안위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바 중앙지검에 배당하여 영등포경찰서에 수하토록 이첩되어 고소인 진술조사까지 마친 상태이니 법을 만드는 국회부터 시작해서 선거 관련 소송은 1심으로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됨에도 3년여까지 미루다 판사가 도망치듯 떠나버리는 사법부까지 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지대의 대한민국임을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주권이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 왜 이리도 생경스럽게 들리는지요. 현실은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무소불위의 중앙선관위로부터 나온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우리 육군 3사 구국동지회가 보낸 친전 내용증명 서신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정선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총선에서 대만 서독 방식의 획기적 공직선거법 개정을 심의하고 중앙선관위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공정선거 확립에 중점을 두어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검찰 강력부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하라 립서비스처럼 한마디 하고 난 후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협의 결과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은 시간이 너무 걸려서 도저히 어렵다고 통보해왔다고 공정선거제도 개선특위 김상훈 의원이 전해왔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문의했지만 대책은 놔두고 여론조사 1위의 부정선거규명투사 민경욱 전 의원 경선 배제에 이어서 경선 승리로 공천 확정된 도태우 후보가 과거 5.18 진상규명조사를 논했다고 후보 경선 재심을 운운하는 등 중요한 시기에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케 하는 것이 중도표를 쫓는 것과 무소불위 중앙선관위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아서 눈치를 보는 듯해서 사전투표자 명부도 없는 인쇄날인 수용의 공포를 넘어 공항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은 도장 인쇄날인의 의미가 11번 한 도둑질 한 번 더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의 표현으로 들리고 이재명의 여유있는 표정이 그 때문인가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4. 선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로 민주사회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꾸준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을 폄훼하지 말라며 반국가 단체로 해산되었던 통진당 후신들을 국회에 진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북한 추종 반국가 범죄자 집단 세력과의 내전과 같은 상황에서 선관위 위원들은 바지 사장과 같이 저녁 무렵 회의 소집해서 성대한 만찬 대접을 받고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편히 쉬고 계시라는 직원들의 말을 믿고 직원들은 대대손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물림 직장을 만들면서 말이 많은 의원들에게는 쟤 누구야 날려버려 라고 일갈하면 일사천리 숙달된 실력으로 프로그래밍 한 클릭으로 권력을 창출하게 된다고 전직 선관위원이 언론에 실토하였으며 말기암 사망 직전에 어부바 신호로 날리고 붙이고 한 증언을 남기고 떠난 분과 오늘 연사로 함께하신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성천 씨의 산 증언과 전자개표기 제조회사 전 대표의 증언들이 도둑놈들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5. 역사는 흐릅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의 권세가 결코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태우 정권에서 물려준 정치자금이 노출되자 김대중은 나는 조금밖에 안 받았다고 실토하자 김영삼이 화들짝 놀라서 그를 덮기 위해서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치자금 고의 전해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소급해서 감옥에 가두어 사후에 무덤까지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한 것처럼 도둑놈들에 대한 역사적 준엄한 심판은 반드시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도 많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노태학 위원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김용빈 사무총장님, 윤 대통령께서 특별히 중앙선관위 개혁을 위해서 임명해서 보내주셨으니 7대2의 어려운 의사결정 구조이지만 사명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별도 등기우편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내용 그게 뭡니까? 서울대 판검사 출신들이 대한민국 망쳐놓는다고 국민들 한숨소리 안 들리던가요? 우리 국민들 선거 마치자마자 선거 결과 짠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투표장에 줄 서서 기다린다고 짜증내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아들 딸들에게 물어보시지 그랬습니다. 공정선거가 우선입니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행안부 장관님께 보낸 친전 내용 증명에는 여당이 공천 들어가서 유세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선관위에 대놓고 이래달라 저래달라 못하니 행안부 장관님이 선관위에 공정선거 지원과 경찰을 동원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부탁했습니다. 실제 줄 길게 서야 하나 시간 많이 걸리나 테스트 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는 테스트 해보고 뻗대고 하는 주장입니까? 공정선거를 위해서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제안들을 올려드립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해 주시면 후일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관리관 개인도장 사전등록 금지 및 사전투표지 개인도장 사용 준수. 전산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이 사전투표 조작 핵심이며 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10일 전 등록 후 일괄 인쇄 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위반한 규칙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남긴 판례를 악용하고자 하는 위법임. 2. 전자개표기 해킹 또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수작업 개표를 먼저 하고 전자개표기 사용. 3. 투표용지 롤 재고 사용 금지하고 사전점검 후 새용지 사용. 4. 투표함 보관장소 정당 참관인과 경찰 참관 허용 및 편의 제공 및 투표함 이동 시 경찰 동성. 5. 가능한 사전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 실시 홍보. 6. 사전투표 명부 작성하여 개표장에 비치 확인. 7. 관내 사전투표 1, 2일차 투표 시에는 당일 투표 명부를 사용하면 중복투표와 유령투표 방지 가능. 8. 관내 사전투표도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 투입하여 투표 종료 후 투표수 확인 투표로 기재하여 관외와 공정성 유지. 9. 사전투표 용지 독일식 절취선 방법으로 개선하여 추후 확인이 용이하도록 함. 10. 공직선거법 제181조 정당별 6인 이내 개표 참관인, 개표 6반 이내 설비 개표, 개표 참관 원칙 지킴. 예, 2017년 오스트리아 대선 개표 참관인 편성 부족으로 선거 무효 선언 후 6개월 후 재투표 실시. 2024년 3월 13일 육군 3사 구국동지회 명예회장 신기훈.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은 오늘 그러니까 2024년 3월 13일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열린 공명선거 촉구 릴레이 집회에서 육군 3사 구국동지회 신기훈 명예회장이 발표한 중앙선관위 개혁 촉구 성명서 주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